행동치료에서는 어떤 행동을 가르치게 되는 것일까요? 행동치료, 응용행동 분석에서는요, 우리 내담자들과 우리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고 책이나 장난감을 또 즐겁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과 놀이하고 대화하는 이런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또 일상생활 활동을 가르치거나 도전적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. 그러면 행동치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일까요? 오늘은 응용행동 분석에서 또 행동치료에서 행동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 분석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동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. 말을 하는 것, 지금처럼 유튜브 보는 것,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으려고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는 것, 또 나올 때 직원이 친절했어 생각하는 것, 또 책을 읽는 것, 또 읽은 내용을 또 누군가에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, 아이가 엄마, 아빠 이거 부르는 것, 또는 머리를 막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, 이 모든 것들, 이 사람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응용행동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요, 행동을 다룬다고 할 때 이 행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북치기, 두 번째는 박치기. 북치기, 박치기. 이거는 아니고요. 첫 번째는 수동행동, 두 번째는 작동행동입니다. 수동행동은 Respondent Behavior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. 작동행동은 Operant Behavior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수동적 행동은요, 대표적으로 반사입니다. 이 반사는 인간이라면 또 이제 생명체라면 유전적으로 반드시 가지게 되는 이 행동을 말합니다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 막 빠는 반사가 있죠. 그 다음에 발가락을 막 이렇게 살살살살 간지럽히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쫙 펴는 이런 반사들도 가지고 있는데, 이런 반사들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기도 하지요. 또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반사도 있습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성적인 기능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는 별로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반사들이지요. 또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, 그 다음에 맛없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, 이런 것들도 이제 반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이제 뽀로로나 유튜브 이런 영상들 굉장히 시각적인 자극이 막 왔다 갔다 거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재미로 느껴지게 되거든요. 이런 것들도 이제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또 큰 소리가 나면 몸이 깜짝 놀라는 이런 반사들, 또 심장 근육이 막 바운스되고 막 빰핑되는 이런 반사들, 또 빛이 굉장히 강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동공이 막 좁아지는 이런 반사들, 더우면 땀이 나는 반사들, 추우면 떨리는 반사들,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또 우리가 유지되는 이런 반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반사들은요,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.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배울 수도 없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수동행동은요, 우리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응용행동 분석에서 행동치료에서 이 수동행동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가? 보통 이 ABA에서는요, 이 수동행동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수동행동을 유발하는 이 자극을 조절해내려고 합니다. 이 내가 행동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 행동 앞에 오는 것들을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이 반사적인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. 특히 보통 이 수동행동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임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줄 때 보통 우리가 라포를 형성하든지 책이나 장난감을 즐겁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보통 이런 수동적 행동을 고려해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. 이 반면에 작동행동은요, 반사와 다르게 새롭게 배우는 행동입니다. 또 이 반사와 조금 다른 점은요, 보통 반사는 행동의 앞에 어떤 자극이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작동행동은요, 내가 그 행동을 한 뒤에 무언가가 나타나는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예시를 들어보면요, 우연히 제가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게 되었어요. 저는 앞으로 그 낯선 길들을 계속 서성거리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저는 어떤 작동 행동을 배운 것이냐, 어떤 길을 서성거리는 그 행동을 배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어떤 낯선 길을 지나가다가 이 연예인은커녕
굉장히 나쁜 사람에게 시비가 붙게 되었다. 그러면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게 된 것이죠.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도 보통 작동 행동을 배우게 된 것이다.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.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무언가를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보통 우리는 그것을 강화되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요. 내가 행동을 하고 나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무언가가 있고 나서 내가 그 행동을 다시 안 하게 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 행동이 퍼니시먼트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응용행동 분석은 행동치료는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먹을 걸 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냐,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을 텐데요. 보통 인간의 학습은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강화가 굉장히 고차적 이어지게 됩니다.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, 응아만 잘해도 엄마를 쳐다만 봐도 부르기만 해도 책만 펴도 너무 예쁘고 좋고 그 행동을 앞으로 더 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 굉장히 칭찬해주고 이제 반응을 해주게 되지만요, 나이가 들게 되면은 행동 뒤에 우리가 무언가 직접적으로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행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. 보통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,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규칙 지배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이제 통제가 되어지게 됩니다.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, 일상생활도 거의 이제 마찬가지죠. 대부분 우리의 행동은 목적이 있습니다. 물론 우리는 그 목적을 거의 모르죠. 이러한 목적은 처음 시작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제 칭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. 법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규칙 지배 행동을 유도해내는 것이죠. 보통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이 행동을 한 뒤에 어떤 퍼니시먼트가 올 것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규칙을 지킬 때는요, 벌을 당해보고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.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. 규칙 지배적인 유관성을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동을 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연상하고 지키게 되어집니다. 우리가 행동치료에서도 뭔가 아이가 할 때마다 강화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아이에게 이제 규칙적인 것들, 이제 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관성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다. 이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행동치료에서 응용행동분석에서 다루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. 응용행동분석에서 이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하나는 수동행동과 두 번째는 이 작동행동인데, 보통 임상에서는 이 수동행동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라포를 형성할 때 또는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겁게 놀 수 있도록,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들을 수립할 때 보통 이 수동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게 되어지고요. 이 작동 행동은 좋아하는 것이 충분히 많아진 상황에서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이나 행동과 관심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, 또 이제 즐겁게 하는 것들에 이 포커스를 두고 이 작동 행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. 지금까지 행동대장 김대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